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3 제46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정사 6번째 시간인데요. 부정사의 시제와 태, 그리고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정사를 공부하고 있죠.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사도 동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동사가 하는 일은 뭐죠? 동사 자신은 문장 안에서 반드시 세 가지를 나타내게 돼 있죠. 수, 시제, 태, 이 세 가지를 문장 내용에 맞게 동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이 부정사도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제와 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에서 동사는 시제, 즉 시간 표시법이 몇 가지가 있죠? 동사의 시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부터 미래 완료 진행형까지 동사는 시간 표시를 12가지나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공부하는 이 부정사는 시간 표시, 즉 이 시제를 딱 2가지로 표시합니다. 그게 바로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죠. 이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부정사는 시제뿐만 아니라 태도 나타낼 수 있죠. 태는 능동태와 수동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도 역시 능동부정사와 수동부정사 이렇게 2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자세히 얘기를 하면 단순 부정사이면서 능동 부정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완료 부정사라는 것은 모양이 달라집니다. 완료 부정사는 to have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동 부정사도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수동태라는 것은 공식이 be 플러스 pp죠. 그래서 수동 부정사의 공식도 to 뒤에 be pp를 쓰면 수동 부정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완료 부정사하고 수동 부정사를 동시에 나타낼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완료하고 수동을 동시에 나타내면 언제나 시제에 해당이 되는 완료 부정사를 먼저 써야 됩니다. 언제나 태보다는 시제를 먼저 쓰게 돼 있죠. 자, 그래서 to have pp라는 완료 부정사 공식의 뒤에 to be pp, 이 be pp를 뒤에 붙입니다. 그러면 have는 그대로 쓰고 뒤에 be pp를 쓰면 비동사하고 pp가 붙겠죠. 그게 바로 bene입니다. been. 그리고 뒤에 이 pp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to have been pp라고 하면 have been은 완료 부정사의 공식이고 been pp는 수동 부정사의 공식이겠죠. 그래서 완료 수동 부정사는 to have been pp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완료 부정사하고 수동 부정사 공식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완료 부정사하고 수동 부정사가 문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주도 메일 독해의 레벨 3 파트 6의 3118번 문제인데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to have eaten 이라고 되어 있죠. to have pp입니다. 바로 이게 완료 부정사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에 실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동 부정사의 예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확대를 하면 자, 여기에 to be wasted라는 표현이 있죠. to be pp. 이게 바로 수동 부정사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 to have pp라는 완료 부정사하고 to be pp라는 수동 부정사가 문장에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의 핵심인
단순 부정사하고 완료 부정사가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그 정확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부정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정사 모양 그대로입니다. to 뒤에 r, 즉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죠. 이게 바로 단순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부정사는 언제 쓰느냐 하면 문장의 동사하고 이 부정사에 있는 이 동사의 시제가 같을 때 쓰는 거다. 이게 바로 단순 부정사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to have pp의 형태를 가지는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쓰느냐 하면 그 문장에 있는 동사보다 이 부정사에 있는 동작, 이 부정사의 시제가 더 빠를 때 쓰는 겁니다. 더 먼저 일어났을 때. 그래서 문장의 동사의 시제보다 부정사가 더 먼저 일어났을 때 쓰는 게 완료 부정사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실제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의 빠르기 순서라고 하는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내용은 상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먼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 시제라는 게 있죠. 미래, 나중에 일어날 일. 미래 시제보다 빠른 거, 즉 더 먼저 일어나는 건 당연히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제보다 더 빠른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건 과거 시제하고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 시제하고 현재 완료 시제 요 두 개보다 더 먼저 일어난 것은 과거 완료 시제다라는 건데요. 요 내용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정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부정사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공부하게 될 동명사 그리고 그 뒤에 공부하게 될 분사도 있겠죠. 자,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문법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지금 공부하는 시제하고 태가 문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도 지금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공부하죠. 조금 이따 동명사를 공부하면 동명사도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가 있고 그 뒤에 분사를 공부하면 분사도 또 단순 분사, 완료 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순 부정사하고 완료 부정사를 공부하는데요. 이 내용을 정확히 공부해서 조금 이따 동명사, 분사 공부할 때도 다 그대로 적용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때 적용하는 내용 중에 이 시제의 빠르기 순서, 요 내용도 그대로 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상식처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단순 부정사부터 정확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에 문장이 3개가 있죠. 이 3문장이 결국은 뜻이 똑같은데요. 실제 여기 3번째 문장, 이 3번째 문장을 가장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영어 문장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이 이 2번째 문장이고, 이 첫 번째 문장은 틀린 건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는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자, 이 문장이 뭐냐 하면 That she is rich seems라는 문장이죠. 자, 해석을 먼저 하면 she is rich, 그녀는 부자다, 그 여자가 부자다라고 하는 요 전체 내용이 seems,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that이라는 단어 있죠. 맨 앞에 that. 이 that이라는 단어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이 that이라는 단어는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앞에 영문법 기초할 때 다 공부했던 건데요.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확대하면, 자, 우리 앞에 제8강에서 접속사 공부할 때 종속 접속사라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속 접속사 중에 여기 that이 있죠. that. that이 뜻이 없다고 했죠. 뜻이 없는데 기능만 하는 겁니다. that이. 자, 그런데 이 that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명사절을 만든다. 명사절이 뭐냐? 명사가 하는 일은 주어, 목적어, 보어죠. 근데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것을 한 단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절이라고 돼 있죠. 절이 뭐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합쳐서 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주어 절이 되고 또 목적어 절이 되고 보어 절이 되려면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와서 이 주어 목적어 보어를 절 전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다라고 이렇게 묶어주는 끈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게 바로 이 뜻이 없는 접속사 that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that이라는 접속사는 명사절, 즉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것을 절로 이렇게 묶어주는 끈의 역할을 한다. 그 내용을 아시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죠. 자, 이걸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왔는데요. 금방 우리가 제8강의 그 접속사를 잠시 봤었죠. 자, 그래서 금방 8강에서 봤던 그 종속 접속사 이 that이 있으면 요 that 때문에 she라는 한 단어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가 절이 된다. 즉, 이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she is rich 이 전체를 주어로 묶어주는 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that이라는 겁니다. 이 that 때문에 she가 주어가 아니라 she is rich까지 이 전체를 주어로 묶었다 이런 말이죠. 이 전체가 주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어절이라고 하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절이라고 하고 주어는 명사가 하는 일이니까 이거를 명사절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주어 같은 게 너무 길면 보기 싫어하죠. 주어가 길면 보기 싫다고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가주어, 가짜 주어 it를 쓰고 진짜 주어는 문장 맨 뒤로 빼버리죠. 그래서 that she is rich seems라는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 앞에 it를 써서 it seems that she is rich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위에 문장이나 밑에 문장이나 다 같은 뜻인데요. 그녀가 부자라는 요 내용이 seems 그렇게 보인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내용에는 부정사가 없죠. 지금 여기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단순 부정사죠.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영어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겠죠. 주어 동사는 원래 같이 다녀야 됩니다. 주어 때문에 동사가 나오는 거고, 또 동사 때문에 주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따로 다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 주어가 다른 동사한테 갔어요. 이 주어가 이 동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어가 다른 동사하고 붙어버리면 이 동사가 혼자 남게 되죠. 그러면 혼자 남는 이 동사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주어 동사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죠? 그때 바뀌는 게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같이 있다가 이 주어가 다른 동사하고 붙어버리면 이 동사는 이제 동사로 있을 수가 없어서 부정사로 바뀐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she is rich라고 she is라는 주어 동사가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주어인 she가 앞으로 가서 이 seems라는 동사하고 붙었습니다. 이 she가 앞에 가서 is를 버리고 seems라는 동사하고 붙게 되죠. 그러면 이 is라는 비동사는 주어가 앞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동사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정사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공부해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동태 공부할 때 목적절의 수동태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자, 그것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목적절의 수동태를 공부했는데요. 이 내용이 맞죠? 자, 여기 역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목적절의 수동태 공부할 때 자, 여기도 I think that she is rich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목적어 전체가 주어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she라는 단어 있죠. 여기 she. 여기 she 혼자 주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she가 혼자 주어로 나와버리면 여기 is라는 비동사는 더 이상 동사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to be라는 부정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he라는 단어가 앞으로 가서 think가 수동태 되면서 is thought로 바뀌어서 she가 is하고 붙어 있다가 think의 수동태하고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is라는 비동사는 주어가 앞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부정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목적절의 수동태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금방 또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어 동사가 같이 있다가 이 주어가 다른 동사하고 이렇게 붙어버리면 뒤에 동사는 부정사로 바뀐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문법에도 나오지만 좀 전에 본 것처럼 목적절의 수동태 할 때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동사가 이제 부정사로 바뀌는데 문장의 동사인 심스가 지금 현재죠. 근데 이 비동사도 현재죠. 그래서 문장의 동사인 심스하고 요 부정사로 바뀔 요 비동사도 똑같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의 동사하고 부정사로 바뀔 동사가 시제가 같을 때는 단순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즉 to be라는 단순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의 문장이 과거로 됐습니다. 근데 둘 다 과거죠. That she was rich. 그녀는 부자였다. 지금 부자가 아니라 과거의 부자였다라는 건데 그것이 seemed니까 그렇게 보였었다라는 말이죠. 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 과거에 그때 그렇게 보였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that she was rich가 너무 기니까 뒤로 빼겠죠. 그러면 it seemed that she was rich라고 될 수 있고,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she라는 주어가 앞으로 나가서 이 seemed라는 동사하고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was라는 비동사는 이제 부정사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비동사하고 문장 전체 동사하고 둘 다 과거죠. 즉, 둘 다 시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제가 똑같으면 얘가 부정사로 바뀔 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단순 부정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to be rich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문장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순 부정사가 있으면 이 부정사의 시제는 앞에 있는 이 동사하고 같은 시제다. 그래서 앞에 동사가 과거면 이 부정사도 시제가 과거였겠구나. 앞에 동사하고 똑같이 얘도 과거 시제였겠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단순 부정사는 그 문장의 동사하고 시제, 즉 시간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 완료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완료 부정사는 공식이 to have pp죠. 근데 이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쓰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문장의 동사보다 이 부정사의 동사, 이 부정사에 있는 얘의 시제가 더 빠를 때, 더 먼저 일어났을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똑같이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that she was 또는 has been rich sims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동사에 was하고 has been이라는 두 가지를 써놓았죠. 이 두 가지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시제보다 빠른 시제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과거하고 현재 완료라고 했죠. 이 두 가지가 다 여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를 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여기 was라는 과거가 오든 has been이라는 현재 완료가 오든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she was rich면 그녀는 과거의 부자였었다라는 말이고 has been을 쓰면 현재 완료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 벌어진 걸 쓰는 거죠. has been을 쓰면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자였다라는 것이 되겠죠. was를 쓰면 과거에만 부자였다는 거고 has been을 쓰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부자였다는 말인데
어떤 내용이 됐든 seems, 지금 그렇게 보인다 라는 말이죠. 자, 이 문장도 역시 주어가 너무 기니까 that를 뒤로 빼고 가주어 it를 썼습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she was 또는 has been rich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위에하고 똑같이 여기 이 she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서 이 seems라는 동사하고 붙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was나 has been이라는 이 비동사는 더 이상 동사로 있을 수가 없죠. 주어가 앞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부정사로 고쳐야 되는데 was가 있든 has been이 있든, 즉 과거가 있든 현재 완료가 있든 앞에 동사인 현재보다는 무조건 빠른 거죠. 얘 두 개는 was든 has been이든 다 현재보다는 빠른 시제죠. 그래서 얘를 부정사로 고칠 때는 완료 부정사인 to have been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요 문장의 동사보다 부정사로 바뀔 이 동사가 요 문장의 동사보다 시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를 부정사로 바꿀 때 to have been이라는 완료 부정사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 경우 과거나 현재 완료가 과거 완료보다는 더 빠르다. 그 내용을 여기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that she had been rich seemed라는 문장이죠. 자, 보였었다는 과거인데 이 과거보다 더 빠른 게 had pp, 과거 완료죠. she had been rich라고 하면 그 여자가 먼 과거부터 과거까지 쭉 부자였다는 것이 과거에 그렇게 보였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이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면 가주어 it를 쓰겠죠. 그래서 it seemed that she had been rich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이 she도 역시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문장의 동사인 seemed하고 she가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had been이라는 동사는 더 이상 동사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과거 완료고 문장의 동사는 과거죠. 즉 과거 완료하고 과거는 시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과거 완료도 동사보다 시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to have been이라는 완료 부정사로 얘를 이렇게 고쳐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처음 본 사람은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 볼 때는 어렵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세 문장씩 제가 지금 썼는데요. 이 세 번째 문장이 문장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번째 문장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to have been killed라고 되어 있죠. to have been pp. 이게 바로 완료 수동부정사. 자, 우리가 앞에서 여기 위에 제일 처음에 to have been pp가 완료 부정사이면서 동시에 수동부정사죠. to have been pp는 완료 수동부정사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이 이 페이지의 제일 밑에 그 완료 수동부정사의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에서는 완료 수동부정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He is reported. 자, 수동태죠. 그 사람은 보고되었다. 그 사람이 보고가 되었는데, 보고된 내용이 뭐냐 하면, to have been killed in the war.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다. 즉 전쟁터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보고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보고된 건 지금이지만 전쟁터에서 죽은 건 당연히 더 먼저 죽었겠죠. 먼저 죽었고 그게 나중에 지금에 와서야 이제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보고된 것보다 죽은 게 더 먼저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시제가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거는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죽임을 당한 거니까 수동형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 그리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수동 부정사, 이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완료 수동 부정사를 이런 내용에서는 꼭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완료 수동 부정사이기 때문에 to have been pp, 즉 to have been killed라고 써야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영작이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부정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to have pp라고 하는 완료 부정사하고 또 to be pp라고 하는 수동 부정사, 이런 애들도 문장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